那么首先要练兵，要练兵的话就要有武器啊，要制造新式的武器。那么要制造新式的武器呢，要办工厂。另外呢，还需要一些人才。 이제 리 홍장에게도 서양은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리 홍장이 서구 열강에게 충격을 받고 있을 그 무렵 1863년 12월의 조선. 장덕궁에서는 조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고종의 즉위가 그것이었다. 당시 12세였던 고종의 즉위. 파란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었다.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어린 왕 앞에 절을 올리는 한 인물. 고종의 즉위가 각별한 인물. 그는 바로 고종의 친아버지 이하응이었다. 왕의 생부로서 대원군의 자귀를 받는 흥선대원군 이하응. 자신의 오랜 여망이 실현되는 순간을 맞고 있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는 영조의 5대 손으로 왕족이었으나 안동 김씨의 오랜 세도 정치 밑에서 불우한 시대를 보냈다고 한다. 왕족에 대한 안동 김씨의 견제와 감시가 극심해지자 젊은 시절 이하응은 이른바 파라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당시 헌종 철정년간에 종친부에서, 그러니까 종실이라고 군에 봉작된 분들은 한 4분, 5분 정도 됩니다. 그분 중에서 종친부 유사당상을 헌종 말년부터 철정년간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흥선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숙종 6년에 간행됐던 50책짜리 선언록을 계승하는 350권 규모의 어마어마한 방대한 규모의 이제 그 종실 그 족보를 편찬하는 사업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에 고종이 즉위했을 정도니까 그분이 파라코 생활을 할 여가도 없었을 겁니다. 고종의 즉위는 이하응의 정치적 승부수가 거둔 결실이었다. 이른바 강화도령으로 알려진 철종이 후사가 없이 병약해지자 이하응은 당시 실권자 조대비를 찾았다. 대비마마, 저의 둘째 아들은 나이가 어리니 등극한다면 마마께서 국사를 대리할 수 있사옵니다. 부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옵소서. 조대비는 정조의 손자이자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빈이었다. 그러나 효명세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자 왕비도 거치지 않고 대비가 된 비운의 여인이었다. 그 일만이 안동 김씨들의 발호를 막고 이 나라 정서를 지켜낼 수 있사옵니다. 풍양조씨 조대비는 순조 때부터 권력의 실세가 된 안동 김씨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이하응의 아들 등극은 조대비의 정치적 계산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 제황을 익종의 양자로 삼아 보위에 올릴 것이오. 망극하옵니다, 대비마마. 이하응의 계산은 적중했다.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를 찾던 조대비의 심중을 정확히 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하응은 정치적 날개를 달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개혁을 추진하던 정조가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죽은 이후 조선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세도 정치가 대를 이어가면서 정치는 부패했다. 이른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끝없이 피폐해졌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봉기, 곳곳에서 밀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변화와 개혁이 절실했던 시대, 마침내 흥선대원군이 된 이항. 그가 아들 고종을 디딤돌 삼아 정계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침체되어 있던 조선의 역사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당시 왕위에 오른 고종은 12살, 직접 정사를 돌볼 상황이 아니었다. 명목상 궁궐의 가장 어른인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다. 그러나 대왕군이 대적, 즉 나라 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면에 나서자 조대비도 권력의 핵심에서 비켜났다. 권력은 대원군의 차지였다. 대원군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다들 들으시오. 당파를 초월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하겠소. 다들 아시겠소? 대권을 잡은 대원군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안동김 씨 주류를 숙청했다. 그리고 당파를 초월, 인재를 등용했으며 부패 관리를 척결했다. 또한 대원군은 서원 철폐를 단행했다. 서원이 낭비적인 정치의 구심이라 여겼던 것이다.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극심했으나 대원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47개의 서원을